힘들게 고민하고 정신과 선생님들, 유명한 박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거 정신적으로 이거 해결되면 수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옛날에. 결론은 안녕하세요. 저는 뇌보건정형외과 원장 임창무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키 크는 수술 장단점 비교인데요. 속성 수술이 무언가, 그리고 스트라이더 수술은 무언가, 수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이거 좀 줄까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비교 분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받을게요.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제가 추천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성 수술, 하나는 스트라이더 수술. 지금 제가 이거 들고 있는 게 이게 속성 수술 안에 들어가는 내고정 장치예요. 그리고 이거는 스트라이더. 원래는 이제 프리사이즈인데 이거를 이제 좀 강화시킨 게 스트라이더죠. 이건 이제 자석의 힘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죠? 자석이. 예. 그럼 내고정 장치가 뭐냐 궁금하시겠죠? 제가 그 유명한 일리자로프, 외고정 장치를 이제 일리자로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성 수술은 이 안쪽에 있는 윗뼈가 이제 경골이고요. 속에 내고정 장치가 있고 밖에 외고정 장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내고정 장치가 없었어요. 이 외고정 장치만 있었는데 속성은 이 내고정 장치를 같이 하는 거를 속성 수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장점은 뭐냐? 옛날에는 막 이거를 막 1년씩 찾거든요. 5cm 연장을 하면. 근데 지금은 내고정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뗄 수 있죠. 그 다음에 스트라이더는 뭐냐? 저게 이제 아날로그식이라 그러면 이건 디지털이에요. 내고정만 있는 겁니다. 이 내고정만으로 연장이 가능해요. 밖에다가 강력할 자석을 두면 늘어나요. 속에서. 외고정이 없어서 굉장히 편하죠. 이런 두 가지 수술이 있어요. 속성 수술과 스트라이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스트라이더 아주 획기적인 제품인데 걸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 내고정 장치는 못 걸었거든요. ISKD, 프리사이즈 전부 다 걷지를 못했었는데 이 프리사이즈, 이게 타이타늄인데 스테렌으로 바꾸면서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걸을 수가 있어요. 뛰지는 못해요. 걷는 정도. 뛰면 부러져요. 자, 그러면 넘어지면 어떡해요? 부러질 수 있어요. 고장 날 수 있어요. 고장률이 1%라고 하는데 이게 많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더의 단점은 뭐냐?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굵어야 돼요. 보통 10m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 뼈가 10mm 이상 들어갈 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아리 뼈는 얘가 약간 불리해요. 왜 허벅지만 하지? 종아리는 잘 안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겠죠. 굵은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 뼈가 더 굵거든요. 그래서 허벅지를 비율이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허벅지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생산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막혔어요, 판로가. 그래서 지금 신청을 하면 한 1월 말이나 그때나 기계가 올 수 있대요. 스트라이드는 당장 수술은 못해요, 현재. 다시 수술해. 이 스트라이더의 가장 최대 단점이죠. 속에 미세한 모터가 들어있거든요. 고장나면 다시 해야 돼요. 근데 다시 할 때 문제점이 복잡하죠. 가격이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비용은 누가 되나요? 그런 문제점이 조금 복잡하죠.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그래서 이거 좀 복잡해요. 그런 문제는. 자, 그 다음은 이제 속성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술방에서 1차로 내고정을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외고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부터 하루에 1mm씩 늘려요. 이렇게 보시면 나사를 돌리면 속에서 뼈가 늘어나요. 한 2달 늘리면 6cm, 한 3개월쯤 되면 외고정을 빼는 거예요. 3개월 후면 6cm가 늘어나고 외고정 없고, 그러면 이 스트라이더랑 똑같아지는 거죠. 스트라이더는 외고정이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디딜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고 5cm 정도 연장을 하다가 이제 연장을 멈추고 이제 목발 짚고 다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속성하고 스트라이더 차이점이 뭘까요? 외고정이 있고 없고 차이죠. 그럼 외고정을 뺀 다음부터는 과정이 똑같아요. 그럼 2년 후에 어떨까요? 결과 똑같아요. 비슷해요. 물론 이 스트라이더가 흉터가 좀 적죠. 흉터가 좀 적은데 속성도 제가 노력 끝에 흉터 제거 수술하고 나면 요즘은 거의 없어요. 흉터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옛날보다. 자, 그러면 같은 값이면 외고정을 안 하고 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비용이 너무 차이 나는 거야. 몇백만 원이 아니잖아요. 몇천만 원 차이 나잖아요. 두세 배 차이가 나니까 비용을 투자하고 외고정을 안 차느냐, 그 차이거든요. 금액적인 가성비를 따질 때는 속성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연장을 하다가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까치발이 생기니까 발목이 자꾸 올라가니까 발목을 올려주는 재활을 해야 되거든요. 속성 같은 경우는 아무리 땡기고 뭐 다 해도 뭐 끄떡 없거든요. 기계적인 문제가. 근데 약간 땡기기가 약간 좀 불안하죠.
아까 기계적인 문제 말씀드렸죠. 그런 문제가 조금은 아직은 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 같은 경우는 속성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에 MySQL이나 프리사이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기계적인 결함을 많이 겪어봤어요. 겪어보면 환자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전한 쪽을 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가 다 예쁘고 고두면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은 약간 삐뚤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휜다리도 같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 길이 차이도 있고 다 그러거든요. 자,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맞춰요. 속성 수술을 하면서 휘어진 다리도 일자로 맞추고 속성 수술을 하면 외고정 장치로 해서 조금 미세한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1차 수술 때 약간 미진한 부분은 2차 수술 때 또 교정이 가능하고 근데 스트라이더는 한 번에 끝내야 되잖아요. 연장은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변형이 있을 때 휜다리가 있거나 다리가 틀어져 있거나 그런 걸 이제 같이 교정을 할 때는 속성이 조금 더 유리하죠. 물론 스트라이더도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속성이 더 교정률이 높아요. 스트라이더가 원래 강도는 강하기는 한데 이제 문제는 속성 수술에 쓰는 내고정은요 이게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그냥 되어 있는데 이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연장을 해야 되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슬라이딩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되게 문제는 이 접점에서 생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걸 만들어 놔도 통으로 만든 거하고는 조금 강도의 차이가 있죠. 있어요. 보험 기준은 일단 하지부동 2.5cm 이상 양측 다리 길이가 차이가 있을 때는 보험 기준이 되고요. 선천성 질환, 선천적으로 연골 무형성증, 터너 증후군, 그다음 기타 그런 여러 질환들이 있거든요. 선천성 질환에 의해서 키가 남자는 160 이하, 여자는 150 이하 되면 보험이 돼요. 그런 보험 기준에 의해서 속성 수술로 하시는 분 계시죠. 스트라이더 자체도 보험이 되기는 하는데 기계 비용은 따로 내셔야 돼요. 근데 기계 비용이 워낙 비싸서 안 됩니다. 군대 면제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때까지 수술하신 분들, 군대 가기 전에 수술하신 분들 전부 다 현역 같습니다. 보통 스트라이더 기계는 8cm까지 되어 있고요. 속성 또한 최고 한 8cm, 많으면 9cm 정도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10cm까지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 하루에 1mm씩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속성은 이렇게 자신있게 막 걸으니까 하루에 1mm씩 늘는데 스트라이더는 약간 천천히 늘리라고 돼 있어요. 0.75mm씩. 왜냐면 자신있게 걸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고장 저기가 있어서 늘리는 길이를 조금 조절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대개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목발 뛰는 세기를 cm당 한 달 잡으시면 돼요. 6cm 연장하면 6개월. 그리고 어릴수록 뼈가 잘 생겨요. 그래서 뭐 이 수술하고 문제점 중에 하나가 뼈진 문제인데 10대, 20대 초반은 뼈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돌아서면 뼈가 막 팍팍 생겨요. 뼈진 빨리 채우려면 운동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잘 먹고 뼈진 나오려면 빨리 뼈진 나오는 약 있나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약은 따로 없어요. 밥 잘 먹고 운동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열심히 하면 대부분 다 잘 나옵니다. 뼈가 잘 안 생긴 상태에서 너무 과하면 간혹 핀이 부러지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요. 하루에 4시간씩 걷는 거 2시간, 스트레칭 2시간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하시면 좋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모든 질환에는 완치기간이라는데 이거는 2년이 완치기간이에요. 이거 내고정 빼고 나면 병원에 올 일 없어요. 제가 좀 이렇게 오시라 해도 안 오세요.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사실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수술을 결정하고 나서 저한테 오면 그 다음부터는 제 몫인데요.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건 참 힘든 결정이죠. 보호자분하고 환자분이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고 제가 이 수술을 처음 하게 될 때 가장 갈등한 문제가 그거예요. 정신적 문제.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려고 그러지? 그런 문제 가지고 계속 힘들게 고민하고 정신과 선생님들, 유명한 박사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이거 정신적으로 해결되면 수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옛날에. 결론은 너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환자분한테는 오히려 해주는 게 낫다. 그 다음부터 고민한 게 뭔지 알아요?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할까? 합병증 그런 것들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런 거 없이 수술할까? 그런 거를 가장 많이 고민했었죠. 만약 우리 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심하면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충분히 대화로 많이 푸셔야 돼요. 요즘은 이렇게 본인보다는 부모님들이 책임감,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자녀분들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사실 위축되는 건 사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위축감이 좀 심하신 분들은 득과 실을 따져야죠. 과연 이거를 6개월, 1년을 투자해서 이걸 키를 늘려야 되는지. 근데 만족감은 제가 여태껏 경험한 환자분들의 얼굴이 비포 애프터가 많이 달라요. 그 얼굴을 볼 때, 수술하러 올 때하고 내고정 제거할 때 그 표정의 변화를 보고 제가 이 수술을 지속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겠죠. 뭐 키 작아도 스트레스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죠. 당연한 얘기죠. 궁금증 많이 풀리셨나 모르겠어요. 저희 병원 유튜브에 보시면 키수술 채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이 있고 카페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그쪽에 궁금증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오늘은 속성 수술과 스트라이더 수술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본정형외과 원장 임창무였고요. 감사합니다.